자, 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제약 1조 실탄 확보, 신약 개발 속도 높인다. 자, 돈이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보수적으로 나갔던 업계 자체가 제약과 바이오인데 공모체를 발행한 업체가 무려 7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근당 같은 경우에 항암 이중 항체 바이오 신약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등 R&D 분야 강화가 있고요. 또 정근당 관계자는 투자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요 치료제하고 이중 항암 항체 등 임상 진행과 신약 플랫폼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고요. 7월에 그 다음에 특허를 만료한 후에 일정 수준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LBA 자금을 확보해 개량 신약 개발에 적극 활용한다는 묘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천억 원 모집을 했고, 대웅제약, 그 다음에 서흥, 그 다음에 광동제약도 각각 공모체를 발행했고,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삼바가 3천억을 했는데 5천억이 몰리면서 2천억이 더 몰리면서 최종적으로 5천억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들은 이제 송도 제4공장 가동을 위한 재원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할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처였는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주요 기업별 현금 창출 역량 입증을 통해서 주요 기업마다 일정 수준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기술 수출 재파까지도 연달아 터뜨리면서 투자처로서의 매력적임을 소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나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서흥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흥은 제약보다는 원래는 건기식, 건기식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흥만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좀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부터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그때 되게 확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뭐 무슨 소문 같은 것들이 뭐 사실이 아니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코로나19 좀 완화 조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쭉쭉 내려 빠지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먹는 약이 개발이 되면서 코로나 기존 19 치료제로서의 의미가 좀 없어지는 느낌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바이오 측에 대한 모든 사업체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직격탄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종근당이죠.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사업적으로는 뭐가 매력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요 구간은 그래도 그쵸? 요 구간은 그래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은데 좀 너무 조금 떨어진 느낌은 있고, 그래도 요 바닥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래도 물론 바닥 5만원까지 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10만원 구간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제표. 뭐 재무제표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홀딩스도 마찬가지. 연결 재무고요. 그 다음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코로나19랑 관련되어 있는 업체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또 지난달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30% 이상 정도는 빠진 것 같은데, 요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거의 다 지금 토해내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지금 더 떨어지는 것도 이제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 녹십자도 좀 기다려보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퍼가 좀 높습니다. 퍼가 좀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체킹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삼바입니다. 사실 제일 매력적인 게 삼바죠. 삼바는 항상 이렇게 고점 찍고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고점 찍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 찍고 빠진 거겠죠. 그러면 뭐 나쁘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5개월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지만 지금 이번
달, 예, 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 쭉 진행하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 요런 그림처럼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좀 시간을 좀 들여다 봐야겠죠.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 괜찮은 가격대까지는 왔다. LG생활건강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 네,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대신 이제 퍼가 좀 높습니다. 퍼가 좀 높다라는 건 예,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도 코로나19 치료제 예, 그쪽 관련 업체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고 지금 뭐 좀 후유증이 좀 있는 상태.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대웅제약이 조금 더 네, 투자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 대웅제약은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 주제로도 갖고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제약입니다. 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네, 여기는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고 했죠. 7월에. 그래서 9, 10, 9, 8, 7 요때 하고 더 떨어진 거네요. 네, 유상증자 받고도. 그러면은 거의 보통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네, 방금 알아보고 왔는데 네, 신주 발행 가격이 17,750원이니까 지금 훨씬 더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뭘까요? 유상증자로 참여하셨던 분들보다는 더 싸게 지금 주가를 매입할 수 있으니까 네, 보령제약도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 다른 바이오주들보다 제약주들보다 뭐 급상승했다가 뭐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주가 대비해서는 사실 바이오주 중에서는 제약주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보령제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공모체를 뭐 약간 뭐 매집했다고 하는데 조금 차트가 조금 지저분하죠. 예, 그래서 광동제약은 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광동제약에 대한 차트이긴 한데 뭐 차트는 재무는 좋기는 한데 퍼도 낮아 보이고, 그리고 차트가 너무 좀 위험해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광동제약은 좀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그렇게 딱히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안 갖고 온 종목은 두 종목. 예, 사실 깜빡한 것 같습니다. 네, 깜빡한 것 같은데 잠깐 컴퓨터로 빨리 확인해 보면 보령제약도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액 늘어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늘어가고 있고, 네, 부채가 조금 늘었다라는 거, 네, 그거 퍼가 25% 정도, PR이 25% 정도 된다라는 거, 예,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 이익이긴 하지만 19년도보다는 매출이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조금 떨어지고, 네, 퍼가 좀 많이 높습니다. PER이 작년 기준으로 149%니까 물론 삼바랑 비슷하긴 한데, 네, 그 부분들 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K 제약 업종들 플러스 바이오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실탄을 확보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따져주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조만간 11월에 요번 달까지는 변동성이 있겠죠. 11월에 이제 3분기 실적도 나오면서 보고서들 나올 거잖아요. 그때 보고서 나올 때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요 사업들이 어떻게 발전할 갈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읽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업들은 좀 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떤 사업적 측면을 좀 봐달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